안녕하세요. 데카메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영상은 데카메론 카드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내해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연인 카드 보겠습니다. 유니버셜 웨이트 카드에서는 남녀가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위에서 그들을 축복하고 있죠. 때때로는 이 천사가 뭐 제3의 인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주 그런 경우가 자주 있진 않지만, 여기 이제 오른쪽 카드를 보시면 데카메론 카드에도 3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커튼 뒤에 이 사람 얼굴 보이시죠? 자, 남자가 위에 있고요. 여기 여성이 침대에 편안하게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몸을 뒤틀고 있고, 그래서 이 여성의 그 자세를 봤을 때에는 또 눈도 감고 있고 완전히 두 사람의 현재 이 관계에 완전 몰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왼손으로는 고양이의 꼬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얌전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요. 이 여성의 머리는 금발입니다. 남성의 머리는 흑발이죠. 그리고 봤을 때 여성이 좀 더 누나같이 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연상일 수도 있겠다. 좀 젊어 보이죠, 남자는? 네. 그리고 이 커튼 뒤의 남자는 나이가 좀 지긋해 보이고요. 표정을 보면 놀란 표정인데 그냥 깜짝 놀란 표정이 아니라 거의 뭐 경악하다 뭐 이런 단어가 어울릴 만큼의 엄청나게 충격과 약간 충격받은 얼굴, 논란 플러스 충격의 얼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제 자기가 뭐 예를 들면은 여기를 집으로 볼까요? 집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가 만약 부인이라면 또는 젊으니까 뭐 딸이라면 이 남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장면이 펼쳐질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놀란 표정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 표정에서는 아니 왜 저 남자가 저기 있지? 저게 누구야 도대체 하면서 생각지도 않은 정말 어떻게 저 사람이 저기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지인이라고 할까요? 아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고양이를 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고양이가 이제 반려묘나 뭐 반려견이나 이렇게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방해되지 않게 잡고 있어야 되는 것 또는 지금 몰래 정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몰래 하는 것을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양이를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게 이제 방해꾼처럼 보일 수 있는데 남자가 또는 남편이 이 강아지나 고양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때 이 카드가 이제 그렇게 등장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의 관계 그리고 이 인물은 누구인가, 그렇죠? 누구일까요? 가까운 사람이겠죠. 가까운 이제 가족 중에 한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지금 연애를 주변에 숨기고 있거나 몰래 하는 연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도 합니다. 또 이 카드를 읽을 때는 이 유니버셜 웨이트 6번의 원래 카드의 의미 그리고 6이라고 하는 수비학적인 의미 그것을 이제 굉장히 잘 알고 계시면 이 카드도 역시 그렇게 읽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이제 상호 서로에 대한 어떤 그 호감 그리고 서로 잘 맞는 굉장히 조화로운 관계 이런 의미가 있고 별자리로 보면 쌍둥이 자리죠. 쌍둥이 자리 말과 글과 어떤 언어 소통에 관한 거고 6이라고 하는 수비학 숫자가 또 커뮤니케이션과 소통과 연관이 있고 어떤 공동체 가족과
연관이 있는 그런 숫자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리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전차 카드입니다. 전차 카드에서의 이 전차가 여기에서는 네, 이렇게 나무로 된 그런 마차라고 해야 될까요? 마차로 표현했는데요. 지금 이 마차는 어쨌든 움직이지 않고 정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차 카드의 전차도 현재 상태에서는 그림상은 정지죠. 네. 여기에서 전차 카드하고 이 사랑에 있어서는 그림이 많이 다릅니다. 일단 보세요. 인물의 얼굴 자체가 다르죠. 이 당장 바로 출전할 수 있는 어떤 준비를 태세를 갖춘 정말 용감하고 씩씩한 그런 군인의 모습이죠. 그것도 이제 병사가 아니라 리더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정면을 보고 있고 남자답고 진취적이고 저돌적인 이런 모습이지만, 자, 이 카드에서 보시면 이제 데카메론 카드에서 보시면 남자 표정 보시면요, 지금 씩 웃고 있고 입에 뭐 이렇게 풀 같은 거 물고 있죠. 근데 이 씩 웃는 표정이 어떻습니까? 표정이 완전히 소년 같기도 하고 약간 수줍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망설이는 느낌도 있고 왠지 자신감이 좀 없어 보이는 그런 이미지죠. 자, 여성의 얼굴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여성은 편안하게 그냥 누워 있고요. 이 남성이 여성의 옷을 들쳐서 이 여성의 그 부분을 들여다보면서 약간 장난기 있게 짓궂게 또는 그걸 감상하는 자체를 굉장히 즐기고 있어요. 엄청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마차라고 해야 될까? 이 마차가 의미하는 거는 뭐 전차 카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뭐 현대로 얘기하면 자동차나 탈 것, 뭐 이동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동과 연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동이라고 한다면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뭐 장거리 연애일 수도 있겠지만 여행과 연관되겠죠. 그래서 여행을 상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성의 손을 보세요. 이 여성이 왼손으로 이 남성의 모자를 벗기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잘 보시면 여성이 이 남성에게 본인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허용하고 있어요. 허용하고 있으면서 약간 도와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은 그냥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에서는 이 남성이 실제 이렇게 좀 시각적인 자극 굉장히 좀 중요시하거나, 그렇죠? 관계 어떤 그 육체 관계 그 행위 자체보다도 그런 이런 상태를 즐기는 사람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자, 8번 정의 카드입니다. 8번이 이제 유니버셜 웨이트에서는 힘 카드인데요. 순서가 이제 11번과 8번이 마르세유 순서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자, 그림 보죠. 비슷합니다. 그 그림에서 그 저울이 등장하는 거. 근데 이제 가장 큰 차이점 볼까요? 정의 카드는 어디를 보고 있나요? 네, 정면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카드에서는 칼이 등장하지 않고, 자, 허리에 이렇게 채찍 같은 걸로 가죽 벨트를 묶었고요. 여성의 손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 자, 왼손, 오른손 보시면 오른손은 자세하게 볼 수는 없지만 어쩌면 그녀의 자신의 음부를 만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여성의 몸을 한번 보시면요. 군살이 하나도 없어요. 날씬하다는 말보다는 좀 마르고 전혀 군살이 없는 잘 관리된, 그죠? 운동이나 어떤 기타 헬스를 가지고 이제 몸매를 관리하는 이런 이미지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빨간 이불이 있고요. 그 아래 무수히 많은 해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이 이제 가장 큰 차이점,
정면을 보고 있고 그러니까 등을 돌리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눈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앞이 안 보이죠. 자, 눈을 가리고 앞이 안 보일 때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어때요? 이렇게 오래 있으면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뭔가 심리적인 그런 두려움과 연관된 카드라고 볼 수 있고요. 저울에는 이렇게 두 인물, 여성으로 보이죠? 여기는 남성으로 보이는 남녀, 이렇게 남자가 아니라 남자와 여성의 모양을 조각한 그런 인형이 올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통 해골이 등장하면 해골은 뭐와 연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해골은 죽음과 연관이 있죠. 그리고 등을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금 교제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온전히 자신의 마음을 다 주고 있지 않거나 또는 이 저울의 두 사람 이제 비교 대상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것이 이 저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머리에서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랑을 가슴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자, 9번 볼까요? 9번 은둔자 카드. 자, 이 9번의 그 유니버셜 웨이트 카드 인물하고 비슷하게 여기에서도 나이 많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얼굴 다 가린 이런 두건을 쓰고 있고 옷으로 이제 대부분의 몸을 가렸죠. 좀 답답해 보이는 옷차림에 자, 코끝이나 뺨이 붉게 상기되어 있고요. 표정은 뭔가 좀 야수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굉장히 편안하고 어떤 릴렉스된 그런 이미지가 아니죠. 자, 등불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이쪽 보시면 한 손으로 이 여성이 자신의 옷을 이렇게 들고 있고요. 자, 몸을 보시면 몸이 틀어졌죠. 틀어져 있고 다리 한쪽 들고 있고 얼굴은 저쪽으로 돌려서 남성과 시선을 맞추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자세히 보셔야 되고요. 이 남성은 여성의 옷을 이렇게 올리면서 등불까지 들고 뭔가 하나하나 조사하듯이 살펴보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을 움직이지 못하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발로 밟고 있습니다. 사실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상황은 그다지 여성이 좋아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발을 밟고 있는 것도 그렇고 이 여성의 몸을 보시면 몸이 이렇게 확 틀어서 그리고 손 자세도 보시면 불편해 보이고요. 얼굴을 돌린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흔히 얼굴 돌릴 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이 상황이 싫을 때 얼굴 돌리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몸을 이 남성에게 돌려준다라고 읽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그림 자세히 보시면 아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피하고 싶고 억지로 맞춰주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석하실 때는 은둔자 카드가 원래 그 연애하지 않는 상태도 많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이 경우에는 여성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여성이 이 카드에 등장했다고 해서 이 남자가 이 은둔자가 꼭 반드시 연애 대상이 현실에 있다라고 볼 수 없다. 어떤 사람에게 혼자 빠져 있을 때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누군가 일종의 짝사랑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번 카드는 등장인물이 많습니다. 4명이나 되네요. 운명의 수레바퀴가 이렇게 바닥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남자가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있고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어떻게 보이냐면 이 남자가 이 막대기로 바닥에 이 원을 그린 장본인인 것처럼 보여요. 본인이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자 왼손 오른손 보시면 오른손으로 자신의 그 부분을 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 자, 선을 밟고 있죠. 선 밟고 있으면서 완전히 가까운 곳에서 보고 있지만 그게 들여다보고 구경하는 것처럼 보이기보다는 항상 전 이 카드 볼 때마다 이 사람이 뭔가 감독 또는 심판
것처럼 보여요. 마치 이 작대기로 금을 그은 것처럼 보이면서 이 사람의 발이 수레바퀴의 그 원을 밟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안에 꼭 있어야 돼. 여기서 나가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자, 두 남녀가 엉켜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육구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게도 이쪽 아래쪽에 어떤 여성이 팔짱을 끼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성은 마치 다음 내 차례인데 빨리빨리 안 끝나는 거야? 언제까지 하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스와핑 카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시죠.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카드 등장했을 때 대부분 이렇게 읽으셔야 될까요? 아닙니다. 어쩌다 정말 드물게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이 여성이 입장으로 볼게요. 이 밖에 있는 여성 입장으로 보면 누군가 내 남자는 누가 있어요? 짝이 있죠. 예. 그러니까 임자에 있는 사람 내지는 가정이 있는 사람, 기혼자를 좋아하거나 불륜과 뭐 연관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운명의 수레바퀴의 의미 자체가 계속 돌고 도는 거니까 뭔가 과거의 인연과 다시 연결이 되는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또 이제 여러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이 남자의 뭐 애인이 될 수도 있지만 뭐 시어머니도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가족 중에 누군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카드에서는 이제 가장 주의하실 것이 이 여성이 굉장히 뭐 어떤 남녀 관계가 복잡하거나 뭐 난잡하다 이렇게 무조건 읽으시면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가 등장한다고 해서 항상 삼각관계이거나 뭔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닌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